여기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구간입니다. 추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추심을 더 도와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홍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법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순간 추심 대응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심, 쉽게 얘기하면 빚 독촉을 당하는 그런 절차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 통장에 갑자기 압류가 되어서 카드를 못 쓰게 되고 통장에 돈을 인출 못하게 되는 상황,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오늘은 각 추심 단계별 대응 방법과 각 채권자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자의 성격, 즉 제1금융권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지 아니면 사채업자가 개인 채권자인지 이걸 검토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기간에 대해서는 채무가 면체될 시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문자와 전화 단계입니다. 채무가 연체되게 되면 제1금융권은 먼저 문자로 연체 사실에 대한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통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단계로 넘어가서 전화가 온다. 그렇다면 이 전화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로 온다는 거에 부담을 느끼셔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채무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를 안 받게 되면 방문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추심을 바로 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신다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방문 추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까지 변제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변제 기한을 스스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생 진행 중이라고 무조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구간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 채무 자체가 다른 추심팀이나 담당 부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추심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압류인데요. 개인회생을 결정하셨어도 진행될 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가 종료돼 버리면 추후에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굉장히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준비와 같은 개인회생 절차 준비 과정에서 가압류가 먼저 효력을 발휘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전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임대차로 옮긴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되겠다 라고 플랜을 가져셨던 분이 가압류가 되면은 집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 가치만큼 청산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유형의 채권자에게 내가 개인회생을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추심을 더 도와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유형과 연체된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단계는 방문 추심에 대한 대응입니다. 집으로 찾아오거나 회사로 찾아오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앞에 1단계에서 잘 대응하셨으면 방문 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1단계에서 대응을 잘 못해서 직접 방문 추심 단계로 넘어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언제 방문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협의 없이 방문하게 되면 그게 다 불법 추심입니다. 영업시간인 9시부터 6시를 넘어서 다른 시간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경찰을 부르시거나 담당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방문했을 때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동일합니다. 지금 갚을 상황이 되지 않는다, 상황이 여력이 되면 다시 연락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집안으로 드려야 된다거나 직장으로 드려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일단 협의 없이 직장을 왔다, 이것도 불법 추심 행위고요. 또 집을 찾아왔다 라고 하더라도 집으로 들여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불법 추심과 더불어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니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면 됩니다.
3단계 법원 서류 대응입니다. 방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채권자분들이 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장이 송달이 오게 되는데요.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해서 시간을 버셔야 되고, 소장의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를 할 계획이신지를 밝히시거나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법원에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절차를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개인회생 할 거니까 난 괜찮아 라고 무시하신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채권자의 서류와 법원 서류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채권자의 서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법원 서류는 대응하지 않으면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 즉 우편물을 직접 받은 날, 그날로부터 2주 이내에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이게 확정이 돼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채권자가 그 다음 절차를 갈 때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확정이 되면 바로 압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압류 절차는 빠르면 3일 만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저희가 어떤 대응을 추가적으로 하기에 그 여유 시간이 너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받으셨다 내지는 법원에서 문건을 받으셨다 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 서식이 떠 있을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이의 신청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줄만 이의 신청을 한다 라고 기재를 하셔서 관할 법원, 민원실로 등기만 발송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법원 행정 절차상 최소한 몇 달 정도의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좀 더 여유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회생을 빨리 진행하는 것밖에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추심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는 겁니다. 금지명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지명령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채권자들이 추심을 못하도록 막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신용도도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추심 절차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이 절차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금지명령을 받으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추심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추심이 곧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회생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에 적절한지는 저희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본인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과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성실히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